안녕하세요. 정성호 TV의 정성호입니다. 12월에 쌀쌀한 날씨로 인하여 목감기가 약간 있어서 목소리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12월 13일 오늘은 대출 규제와 지식산업센터 관련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이제 화두되고 있고 금리를 인상한다고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템퍼링 속도를, 즉 돈을 회수하는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겠다라는 것이 화두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또는 대출 규제로 인하여 서울의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달도 안 되었고 12월 초 1일부터 지금 15일까지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들 합니다. 현실적인 숫자를 받아본 대다수의 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세금 갈등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하고,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밀물듯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또는 돈을 마련해서 이러한 세금을 내야 되는 불편함 또는 가진 자들의 항변이 서민한테는 아픔 또는 희망으로 또는 부러움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부딪힌 주택 소유자들의 갈등은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에 대한 개인과 법인의 영향을 본다면, 가계대출이 1800조를 상회했고 지금 1805조에서 10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총생산 GDP 100% 이상을 상회하는 아주 높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 중에 1000조 이상의 주담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기타 신용이나 가계대출 중에 일부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 중에 1800조라는 가계대출, 또 이거와 맞물려서 기업에 약 2000조의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가계대출의 유불리를 따져보는 것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100%를 상회하는 가계대출 1800조를 넘는 이 상황을 보면, 미국이 약 81%, 일본이 64%, 독일이 55% 정도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와 비교한다면 한국의 가계대출 상승 및 가계대출 총액이 많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부랴부랴 MZ세대의 고통은 두 번째로 하고, 당장 가계대출 옥조이기 위해서 웬만한 대출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잔금을 치러야 하는 계약자들은 발을 동동 굴린다는 것이 지금 뉴스거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인은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한들 대출의 총액을 제한받기 때문에 대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가계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을 통한 동일인 자주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출에 가장 취약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법인으로 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부동산 투자 또는 사행성 사업이 아닌 이상 법인의 재무 상태만 좋다면, 양호하다면
대출 규제에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변동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개인 사업자 등록증으로 지식산업센터 투자가 개인의 총액 한도와 연결되므로 이것이 대출 자체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은 이런 데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한다면 법인으로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규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확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가격, 강남 상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하락의 폭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아파트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서울 시내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아파트 값 자체가 세금과 관련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 규제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떨어져 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산에 거품이 있다 한들 앞으로도 더 선호하는 아파트, 특히 강남 상구의 아파트는 결코 또는 변동성이 강남 불패와 맞물려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코로나와 관련돼서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서 실물 경제가 계속해서 위축되었을 때 과연 서울의 아파트 값도 그대로 저항선을 유지하면서 변동 없이 갈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의 회복 능력 또는 실물 경제의 변동성에 따라서 서울의 아파트 값의 하락폭 또는 앞으로 상승폭이 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규제의 심화로 인하여 규제가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으로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가 심각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2021년도 say goodbye를 하는 시기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Year is closing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올해는 이제 다 끝나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신용보증기관이나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대출 한도가 조금 남아 있어서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 즉 재무 상태가 양호한 회사는 마무리 대출까지 받을 수도 있는 운 좋은 회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출 자체가 다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식산업센터와 관련된 국한된 소재로 말씀드린다면 2020년 상반기에 대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1분기나 법인 같으면 결산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3월 30일이 지난 이후부터 6월 전까지는 대출을 일으키는 것이 그나마 더 좋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대출은 하나의 투자로 보았을 때 남의 돈, 즉 타인의 대출과 나의 돈, 자기 자본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투자일 것입니다. 그 비율을 8대2로 할 것인가 5대5로 할 것인가는 개인의 역량 또는 재무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것입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지금 담보 가치의 약 80% 이상을 해주고 있는 특수한 부동산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가격 상승의 매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를 하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들은 임대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하나의 자산으로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식산업센터만큼 대출 규제에서 벗어난 부동산은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 또는 종목에 따라서 입주 기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보통은 컨설팅, 지식을 팔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만 된다면 입주하는 자격 자체의 제한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출 규제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투자 가치는 2020년에 상당히 높아질 거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면서 지금 약 3년 정도 유지 관리하면서 지식산업센터야말로 가장 황금알을 앓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신축 건물은 사람의 발자국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3년이 지나고 있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도 많은 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또 스타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많은 요소를 구비한 회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좋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구로는 약 15,000개 이상의 기업이 상주하고 있고 유동 인구가 2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물론 90% 이상은 10인 이하의 소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 매출이 30조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것이 구로 지밸리 지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는 것도 가장 좋은 재테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를 직접 설계하고 신축하고 분양하고 임대 관리하면서 저는 많은 노하우를 쌓았고 또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좋은 컨설팅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 위드 코로나와 함께 또는 지금 7,000명이 넘는 거대 숫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한 실물 경제가 얼만큼 위축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한들 창업되는 기업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잡이 크리에이티드, 즉 잡 자체가 더 창조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한된 잡을 구한다는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수요에 발맞춰서 잡을 구하지 않고 창업하는 인구 역시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특히 인프라가 거의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지밸리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식산업센터의 매력이 대출 규제가 더 심화될 수 있는 2020년에 또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내고 있는 통화량의 축소를 희망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 중에 하나는 특히 부동산으로 본다면 특수한 지식산업센터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성호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면서 지식산업센터에 관련된 문의 또는 분양 매매에 대해서 문의하신다면 좋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